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도내 첫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녹지 공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지만 토지 보상 문제와 도시 팽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 맞은편 21만 제곱미터의 제주시 중부공원. 내년 8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면 79%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1%인 4만여 제곱미터에는 796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7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오등봉 공원에도 공원 면적을 뺀 부지에 2025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아파트 1,620세대가 지어집니다.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 사유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도내 첫 민간 특례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일몰제로 보상해야 하는 토지 비용 9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게 244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미집행되는 게 지금 39개 공원이 되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민간 특례 사업하고 공공임대 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앞두고 처음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가 20년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일몰제가 다가오자 서둘러 민간업자들에게 싼값에 땅을 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시청이나 도청이 보상을 할 때는 8배를 주면서 5배 이상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면서 나중에 업체하고도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배만 안 하게 된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환경단체들은 도심 녹지 공간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해안까지 이어지던 어떤 공간들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도심 생태계, 특히 도심의 어떤 녹색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 하지만 노른자 땅에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일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 2차 추경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도의회 임시회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예산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당초 3일까지이던 임시회 안건 제출 기한보다 닷새 늦게 2차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추경 예산안 검토를 위해 당초 13일 개회 예정이었던 제385회 임시회 개회일을 16일로 사흘 연기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서귀포에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폭포들이 있죠. 제주도가 폭포의 상류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해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맑고 시원한 폭포수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지연 폭포. 웅장한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정방폭포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명소입니다. 서귀포시를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게 되는 도시 우회도로는 이들 폭포의 원류가 되는 동홍천과 서홍천을 지나게 됩니다. 올해 말에 착공돼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인 왕복 6차선 도로가 관통하는 하천들이 어떤 곳인지 가봤습니다. 서귀포 시가지를 따라 남북으로 흐르는 서홍천입니다.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천지연 폭포를 이루는 곳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천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물론 난개발과 인구 증가로 폭포의 물도 말라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포의 그 줄기 자체도 가늘어지면서 볼품 없어져서 그것 또한 경관 가치가 없어져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폭포라고 하는 천지연이
이제 무가치하게 될 수 있는 제주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귀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며 공사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데에서 상류 쪽으로 한 1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교량을 뭐 가운데 교각을 세워서 이렇게 회수 넣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상의 바닥을 이렇게 긁어내거나 깨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제주도가 정식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공사 구간을 3군데로 쪼갰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자는 취지로 제주 MBC가 마련한 연속기획 뉴스, 이것만은 바꿉시다 순서입니다. 무심코 변기에 흘려버리는 물티슈로 약이 되는 문제를 다룬 지난 보도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비닐봉지째 무분별하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제주 시내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장. 미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수거통을 차량 리프트에 장착해 탱크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거통을 비우기도 전에 작업은 중단되고 맙니다. 차량의 수거통 세척 장비에 비닐봉지가 끼어 엉키면서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화원이 직접 차량 탱크 위에 올라 엉겨붙은 비닐을 일일이 떼어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걸쳐지다 보면 이게 갑자기 넘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을 못하면 차가 높아버리니까 이제 그 위에 부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작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우수수 그냥 떨어질 때가 있죠. 제주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계량 장비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2년. 이후 8년이 흘렀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는 아직 엉망입니다. 장비 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은 비닐을 놓고 가버리는가 하면 수거통 안에는 비닐봉지채 버려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수거통 위에 비닐봉지와 동물뼈, 계란 껍질 등 배출 금지 품목이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 무게를 측정한 뒤 내용물을 통 안에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 옆에 마련된 비닐 수거함에 담아온 비닐을 버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통 입구에 비닐이 끼어 있는 것은 물론 귀찮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지나가다가 일 나가면서 그러는지 어쩐지 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는 것 같다. 내가 꼭 이 시간이면 나와서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왜 그런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는 환경시설 관리소도 가봤습니다.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퍼붓자 각종 비닐봉지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닐봉지채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 비닐을 골라내기 위해 별도 인력까지 투입됐습니다. 온종일 악취를 뿜어내는 음식물 쓰레기 선별기 앞을 지키고선 작업자가 골라내는 비닐봉지는 30분도 안 돼 100리터가 넘는 통을 가득 채웁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심지어 냄비와 옷가지에서부터 운동화에 부엌용 칼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미처 걸러내지 못한 이물질이 선별기나 분쇄기에 걸려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로 작업이 한두 시간 지연돼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의류나 의류제품 비닐봉지 그런 데다가 음식물을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고리로 던졌을 때는 늘어나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환경시설관리소로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214톤. 비닐봉지채 무분별하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수거와 처리 현장에서는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지난달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이번 주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임시 폐업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성희롱성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가 여럿이고 성희롱 사실이 명확한데도 5달이 넘도록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성희롱성 글이 올라온 건 지난 2월 9일과 27일 두 차례입니다. 27일은 근무가 한창인 오후 4시였고 채팅방에는 직원 12명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쓰는 단톡방인데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너무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어서 솔직히 불편했어요. 단톡방에는 해당 조직의 최상급자도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상급기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입단속하기에 급급하더니 보도가 나가자 제보자 색출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해당 가해자를 장난으로만 생각하고 팀장은 해결 의지가 없는데 평소에도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은폐하려고만 하니까. 지난해 제주도가 작성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매뉴얼입니다. 관리자는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치인 내부 인사 조치도 없고 버젓이 같은 사무실에 있다는 게 저 역시도 많이 불편합니다. 제주도 산하 공무원들의 성희롱 사건을 총괄하는 성평등 정책관실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인사 조치 없이 공개 사과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인터뷰는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사건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당한 상담과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직장 내 분위기도 그렇지만 피해자가 원활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성희롱 예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성과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의 비밀 고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독도 연구가가 직접 입수한 사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건데요. 경남 MBC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96년 일본 시마네현 통치자가 직접 작성한 독도 관련 문서입니다. 죽도에 도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죽도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가리킨 말입니다. 쉽게 말해 죽도가 조선 땅이니 들어가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인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틈틈이 밀어버렸어요. 그럼 밀어버리는 게 또 밀어반다고 사형까지 시켰어요. 이 문서를 보건대 이번에 발간된 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러일 전쟁이 있은 1905년 일본 내무부 장관이 주최한 회의록에는 독도는 조선에서 점령한 곳이 아닌 무인도이며 지금부터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무인도를 이제 죽도로 하고 일본 영토로 해서 시마네현 소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회의를 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영토로 빼앗아 갔다. 1666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시한 지도인 부산국 지도에는 울릉도를 독도와 함께 그려놓고 한당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한당은 18세기까지 일본이 한국을 부르던 명칭입니다. 이처럼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60여 건의 사료들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겼습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직접 만든 사료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아직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료를 발굴해서 이번에 공개된 사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넘어 올바른 독도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6시 기준 가시거리 현황을 보면 고산이 60m, 서늘이 70m, 제주시 690m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모습입니다. 전방 주시 잘하셔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후 남부 지역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장마 기간인 만큼 비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 22도, 북부와 서부, 동부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저시정과 구름고도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기온이 올라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4.3 특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 지역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제주도 의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도의원과 유족회 관계자, 4.3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마련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비롯해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 기록 삭제 등이 담겼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교육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에게도 가짜 의견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조사해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노지 감귤의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노지 감귤은 지난해와 달리 봄철 동풍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어 상처와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시바르당 착과수는 지난해보다 7% 많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지역별로 제주시 지역 착과수가 지난해보다 27% 많은 반면 서귀포 지역은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있지만 외지인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 지역 주택 매매는 5,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택 매매 거래 가운데는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5월 누계를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 중 외지인 비율은 2016년 21%에서 지난해 25%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관련 조례가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으로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제주도 내 소상공인 가운데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한 사업자는 68%인 4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